어느 날 드레스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 출근을 앞두고 꺼낸 셔츠는 그레이, 회색이었고 같은 색 그레이 팬츠에 블랙 자켓을 걸친 모습이었다. 별다르지 않은 익숙한 조합이다. 안정적이고 무난하고 튀지 않고 그러나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색. 그런데 그날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채색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놈코어 패션의 유행 덕분인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갓 60을 넘겼다.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회의에 참석하고 기획서를 쓰고 조직을 이끌고 결정을 내린다. 젊은 직원들, 주변 관련 기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나이 듦을 실감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서 특정한 색이 빠져 있었다. 콕 집어 이야기하자면 핑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색이지만 곰곰이 돌아보니 나는 그 색을 제대로 즐겨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도 제 유튜브 영상의 구독자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는 세 오빠들 사이에서 자란 막내딸이다. 활달한 오빠들 덕분에 집안은 늘 시끌벅적했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다. 오빠들 옷을 물려 입기도 했다. 얼마나 뭘 물려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지만 내 기억에 유독 선명하게 남은 건 회색 남자 내복이었다. 당시만 해도 내복이라고 해봐야 여자아이들은 빨간 내복, 남자아이들은 회색 내복이 전부였다. 저와 비슷한 연식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팩트, 사실이다. 그런데 고명딸이자 막내인 내게 몸에도 맞지 않고 앞트임까지 있는 회색 남자 내복을 입혔던 엄마와 엄마의 그 속마음은 아직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회색 내복을 입었을 때의 그 겨울의 절망감은 아직도 내 안 어딘가에 분노로 남아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내복을 입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을 망정 내복은 절대 입지 않는다. 아마도 나만의 작은 마음속에 응어리이고 복수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어릴 적부터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컸고 여리여리한 원피스나 리본 머리핀과는 어울리지 않는 체형이었다. 핑크는 예쁘고 작고 가녀린 여자아이들의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 색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믿었다. 마치 핑크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색이라는
굳건한 선을 나 스스로 긋고 있었던 것 같다. 핑크를 멀리 했던 데에는 단지 색에 대한 편견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나의 체형에 대한 기억, 외모에 대한 오해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도 다 아시다시피 나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키가 컸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166 정도 됐으니까 그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치고는 정말 큰 키였다. 게다가 기골이 장대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기골도 있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남자 같다, 활달하다, 쉽게 말하곤 했다. 나는 사실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괄괄할 거라고 묘한 오해를 받으며 자랐다. 몇몇 선생님은 나를 억지로 앞에 세우고 친구들 중에는 괜히 장난처럼 밀치거나 과격하게 대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동네 남자친구들은 자기네들과 딱지치기, 말뚝박기 이런 걸 같이 하자는 아이들도 대부분이었다. 그럴 때면 마음 깊이 상처가 되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싶었다. 나는 그저 나였는데 사람들은 내 체형을 보고 내 마음까지 판단했다. 핑크는 그런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색, 가녀린 색, 보호받는 색. 그런 색이 나에게 어울릴 리 없다고 믿으면서 나는 아마 더 무채색 안으로 숨었는지도 모르겠다. 성인이 된 뒤에는 사회가 또 다른 기준을 들이밀었다. 여자는 자고로 단정해야 하고 얌전해야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 실용을 우선으로 하는 기준 말이다. 핑크는 어딘가 가볍고 감정적인 색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직장인이 되고 직급이 달라져 책임자가 된 이후에도 나는 블랙, 그레이, 네이비 같은 색만 고집했다. 핑크는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색이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이라기보다는 허락받지 못한 감정이었고 억눌러온 기억같이 느껴진다. 그러다 딸을 낳았다. 놀랍게도 딸은 나와 너무도 다른 아이였다. 감사해야 할 일인지 글쎄 그것까진 모르겠다. 아무튼 어릴 적의 딸은 정말 여리여리하고 전형적인 공주 스타일이었다. 작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그 아이에게 나는 내가 갖지 못했던 핑크를 마음껏 입혔다. 분홍 원피스, 분홍 구두, 분홍 머리핀, You just name it.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는 것 전부 다를 했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로 감싼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간을 딸을 통해 대신 살아보려 했던 마음. 그런 딸을 통해 그 핑크색을 다시 만난 건 참 묘하다고 볼 수 있다. 핑크를 온몸에 걸치고 방긋방긋 웃던 어린 딸.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딸에게 내가 받지 못했던
모든 색을 입혔었다. 하지만 아이는 잘한다.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 세계가 생기고 색에 대한 취향도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쁜 핑크 점퍼를 발견하고 딸을 생각하며 주저없이 구매했다.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딸은 질색팔색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그 순간 고개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나는 멋쩍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다. 딸은 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왜 내 과거를 자꾸 그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을까? 그때서야 늦게나마 깨달았다. 딸은 내가 아니다. 핑크는 나에게 결핍이었지만 딸에게는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었다. 결국 사춘기를 지나면서 딸은 핑크를 잘 고르지 않게 되었다. 외모는 여성스러운데 성격은 꼭 나를 닮았다. 소심한 듯하지만 할 말은 꼭 하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똑 부러지게 해낸다. 새 오빠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애썼던 나의 성격이 딸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하다. 핑크를 잔뜩 입히던 엄마와 핑크를 멀리하는 딸. 나는 그 사이에서 또 다른 나를 본다. 요즘 나는 핑크 셔츠를 입고 출근한다. 옅은 핑크색 스카프를 두르기도 하고 아주 은은한 핑크빛 틴트를 바르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이거 어울릴까? 그런 걱정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핑크를 걸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안다. 묘하게 하루가 부드럽게 시작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무채색만 즐겨 입던 내가 핑크를 입자 주변 사람들은 못 볼 걸 본 것처럼 놀라워했지만 이젠 가끔 말을 건네기도 한다. 오늘따라 얼굴 좋아 보이세요. 오, 핑크색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그럴 땐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꽃 때문에 온 거 같아? 핑크를 입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 같긴 한다. 확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랄까 조금 너그러워지는 기분?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씩 여유를 주는 그런 기분. 이전에는 스스로를 참 많이 몰아세우며 살았다. 약해지면 안 된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 언제나 단정해야 한다. 깔끔해야 하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다. 그런 내게 핑크는 뜻밖에도 여유를 준 셈이다. 분홍빛 틴트 하나에도 그날의 감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내 스스로가 느끼니까 말이다. 얼마 전 큰 행사에 참석하면서 핑크빛 코사지를 오른쪽 어깨에 달았다. 내겐 큰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었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고른 조합이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 것이다. 오래 함께 일한 사이인데 내게 다가와 어머 아까부터 누군가 했어요. 와 이게 누구야? 정말 몰라봤는데. 나는 안경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면
겨우 코사지 하나로 이렇게 반문했지만 그 사람들 기억 속에 나는 늘 무채색 옷을 입고 단단하게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테야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은 참 여러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색 하나만 바꿔도 이토록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토록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 스스로를 무채색에 가두어 두고 있었나 보다. 핑크가 주는 위로는 색 자체만이 아니다. 내 안의 경직됨이 조금씩 풀려간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견고하게 쌓아 올린 책임감, 직업인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여자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리감, 그 벽에 핑크빛 균열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핑크는 그렇게 나를 회복시킨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감정의 밑바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색. 마치 오랜만에 앤틱 잔을 꺼내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같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늘 기준이 있었다.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너무 튀지는 않을까? 야, 나이 60이 넘었는데 핑크라니. 주책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진짜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 기준을 회복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왜 핑크를 두려워했을까? 왜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을까? 그리고 지금 왜 나는 이 핑크에 끌리는가? 이러저러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봤지만 대답은 단순하다. 핑크는 나를 닮았기 때문이다. 아프고 묵직하고 책임져야 하는 인생 속에서 끝까지 내 내면에 남겨두었던 다정함과 여림의 조각. 그 조각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색. 그게 핑크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나는 무채색뿐만이 아니라 핑크색도 고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핑크를 입는다고 전문성이 가벼워지지 않고 여성스러움이 권위를 해치지도 않는다. 색 하나로 내 삶이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 내가 고른 색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한다. 핑크는 더 이상 공주만의 색이 아니다. 핑크는 나를 회복시키는 성숙한 색이다. 오늘 나는 그레이 자켓 안에 핑크 니트 셔츠를 입고 핑크빛 코사지를 달았다. 그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이자 세상을 향한 조용한 선언이다. 어떤 선언? 나는 여전히 여자다. 나는 여전히 나다. 그리고 핑크는 나이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핑크색 나이 들었다고 옷장에서 묵혀두시지 마시고 버리시지도 마시고 꺼내 입어보시죠. 여러분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듯이 핑크는 나이 들지 않는 색이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였습니다.